파란 하늘을 본 게 언제였을까? 뿌옇게 대기를 뒤덮은 미세먼지는 올 들어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수록 우리 몸은 점점 더 병들어간다. 숨을 쉴 때마다 들이마시는 미세먼지는 기관지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기관지염과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악화시킨다. 기관지에서도 걸러지지 않는 초미세먼지는 폐포를 손상시켜 폐기종과 폐렴, 폐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미세먼지에 포함된 독성 물질이 모세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흐르면 혈관 내에 염증과 혈전을 유발해 심혈관 질환 및 뇌졸중을 일으킬 수도 있다. 가장 먼저 미세먼지를 들이마시는 코는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을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과민 반응을 일으키고 비염 증상을 악화시킨다. 비염이 심해지면 얼굴 안쪽에 있는 빈 공간으로 퍼져 축농증이라 불리는 부비동염이 생긴다. 지금부터 우리 몸 구석구석을 공격하는 미세먼지의 위협에 대해 알아본다. 미세먼지는 천식을 순식간에 악화시킨다. 숨을 쉴 때 들어오는 먼지 입자는 대부분 코털이나 섬모를 통해 걸러지지만 나머지는 기관지와 폐에 직접 들러붙는다. 천식이 있으면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 순식간에 기관지가 좁아지면서 호흡곤란을 일으킨다. 기관지가 좁아지게 되면 숨이 차고 숨 쉴 때 특히 숨을 내쉴 때 기관지가 좁아져서 숨 쉴 때 천명음이라고 하는 쌕쌕거림이 들리는 증상을 천식의 주 증상입니다. 증상이 없을 때는 정상 폐 기능이 유지를 하지만 증상이 갑자기 확 악화되는 급성 악화가 생기면 기관지가 확 좁아지고 증상이 심해지고 숨이 많이 차는 증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악화 증상을 가지면 저희가 천식 환자분들한테는 응급약물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에다 뿌리는 거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응급약물 흡입을 하면 이제 기관지를 넓혀주기 때문에 약간의 증상이 좋아지거든요.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이제 안심하시면 안 되고 바로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지 응급약물을 쓰고 괜찮다고 또 다니시다 보면 또 다시 악화가 자꾸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면 천식 발작을 일으키기도 한다. 호흡곤란으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신을 잃거나 심하면 호흡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미세먼지에 오래 많이 노출될수록 천식 증상은 악화되고 환자의 생명은 위험해진다.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 천식 환자가 사망할 위험은 13%가량 높아진다고 한다. 미세먼지를 들이마실 때마다 우리는 그 속에 포함된 갖가지 유해 물질도 함께 들이마신다. 천식 환자의 사망 위험을 급격히 높이는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는 그중 일부일 뿐이다. 4월은 천식 환자가 가장 많은 달이다. 평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모르고 지내다 이 즈음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면서 처음 진단을 받는 경우도 많다. 피부에 직접 다양한 시약을 묻혀 어떤 물질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지 알아보는 검사는 천식을 진단하는 방법 중 하나다. 숨을 쉬셔야 돼서 검사하시는 동안은 코를 좀 막아드릴게요. 검사를 받기 전까지 김은숙 씨는 자신에게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요즘 들어 숨이 가쁜 게 천식 때문일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다. 세게 보세요. 다시 마셔보세요. 세게. 기관지가 좁아진 정도를 알아보는 폐활량 검사 결과 김은숙 씨는 천식이 심한 편이었다. 아침에 딱 이렇게 문 열고 좀 뿌옇거나 바깥에 날씨가 안 좋을 땐 기침 먼저 나고 이제 콧물 나고 좀 숨쉬기가 좀 곤란하죠. 뚜껑을 열고 이거를 끼워 증상을 완화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하려면 흡입기를 사용해야 한다. 이 안에 든 약물이 알레르기 염증 반응을 누그러뜨려 좁아진 기관지를 넓혀주기 때문이다. 천식 진단을 받은 2년 전부터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았다는 김선자 씨. 요즘 같은 날씨에 천식이 악화됐다 나아지기를 반복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합병증이 나타났다. 폐렴이었다. 그냥 몸이 으실으실 춥고 이게 몸살 감기처럼 그렇게 오면서 이렇게 기침을 안 하던 기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감기가 왔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기침과 가래 외에는 폐렴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다. 열이 나지도 않았고 염증 수치가 높은 것도 아니었다. 그저 지금쯤이면 깨끗이 나아야 할 감기가 2주 이상 지속되는 게 이상해서 찾아온 병원이었다. 보면요, 여기도 약간 염증이 있어요. 오른쪽. 근데 이제 주로 생긴 건 왼쪽이에요. 왼쪽이 심하게 오죠. 군데군데 염증이 생긴 폐. 이게 이제 사진만 봐서는 일반적인 그냥 세균성 폐렴일 수 있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천식이 있으신 데다가 이번에 이제 봄에 이제 미세먼지 막 불고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자극도 받고 그렇게 감기 증상처럼 왔는데 아 이게 그냥 감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다 치료를 안 받으시니까 계속 되거든요. 실제로 검사해 보면 지금은 그동안 먹은 감기약은 오히려 병을 키웠다. 단순 감기라기보다는 천식을 악화시키고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물질 중에 이제 아스피린이 이제 대표가 있는데요. 그 아스피린은 우리가 흔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라고 해서 그런 약물이 들어가면 천식이 급성 악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천식이 있는지 모르거나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종합감기약을 사 먹거나 약국에서 병원에서 약을 처음 받았을 경우에 아스피린 계통의 소염제 성분이 들어있으면 갑자기 급성 발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식을 있으신 분들은 꼭 약을 사 먹을 때 일반 약에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시거나 꼭 아니면 약사나 의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약물을 피해서 약을 드시는 게 맞습니다. 숨차신 분들이 가끔 저기 마스크 어떤 이유에서든지 급성 악화가 자주 반복되면 환자에게 치명적이다. 이번에 왜 이렇게 나빠지셨지 갑자기? 미세먼지가 맞다더니 그랬거든. 응. 제가 마스크 좀 하고 다니라고 했는데 마스크 안 하고 다니셨어요? 네, 못했어요. 응.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마찬가지다. 노중석 씨는 벌써 여러 번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이해됐어. 가래가 많이 나오세요? 가래 많이 받았어요. 노랗게 나오시나? 노랗게 나왔어요. 예, 이 기관지 염증이 생겨 노랗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만성 COPD는 좋아지는 병은 아닌데 자꾸 이렇게 낙화될 때마다 확 나빠지니까요. 그렇게 않게 조심을 좀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기관지나 폐포가 망가져 호흡 조절 기능이 떨어지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특히 초미세먼지에 치명적이다. 기관지에서도 걸러지지 않는 초미세먼지는 혈액에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폐포를 손상시켜 정상적인 호흡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때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을 걸러주는 섬모세포 역시 손상되면서 가래가 늘고 폐 자체의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 폐는 뭐 다른 기관과 달리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망가진 기관지나 폐포는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담배를 펴서 만성 기관지염이나 폐 기종이 생겨서 COPD로 가고 있는데 계속 담배를 피신다 그러면 점점 폐활량이 더 줄는 거죠. 평소엔 숨이 안 차다가 좀 많이 걸으면 숨이 차는데 점점 그 거리가 짧아지고 어느 순간부터 더 심해지면 가만히 쉬고 있어도 숨이 차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뭐 집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계셔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흡연이다. 하루에 한 갑씩 10년 이상 담배를 피운 사람이 기침과 가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폐활량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금연을 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지난 세월 동안 피운 담배의 흔적은 김창수 씨의 폐에 고스란히 남았다. 15년 전에 담배를 끊으셨다고 하지만 두 갑씩 35년 폈으면 굉장히 많이 피신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젊으실 때는 이제 몸이 버텨주니까 별로 증상을 못 느끼다가 이제 나이 드시면 점점 폐활량이 떨어지면서 느끼시는 거고요. 폐활량이 많이 줄어 계세요. 저희가 정상 수치가 요게 이제 70이 나와야 되고 요게 80이 나와야 되는데 요것도 지금 58로 떨어져 있고요. 이것도 지금 56%로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폐렴도 약간 생기신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는 요즘에 이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밖에서 일하시면서 미세먼지에 노출이 많이 되시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심하게 급성악화나 폐렴 같은 게 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밤에 못 주무시고 계속 쌕쌕거리시고 약 먹어도 그러면 바로 응급실로라도 오셔서 입원을 하셔야 돼요. 이 담배를 안 펴도 나이가 노화가 되면서 폐활량은 점점 어느 정도는 줄게 되는데요.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급성악화입니다. 그러니까는 같은 COPD 환자라도 급성악화를 자주 겪는 환자들은 폐활량이 더 빨리 떨어지고요. 그만큼 사망률도 높아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COPD의 급성악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감염입니다. 감염. 그래서 뭐
세균 감염이나 바이러스 감염, 기관지염에 걸렸다거나 폐렴에 걸렸을 때 이렇게 급성악화하게 되고 미세먼지를 많이 흡입해서 그게 이제 기관지에서 염증을 일으키면 그것도 급성악화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급성악화를 예방해 주는 게 COPD 치료의 또 하나의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병의 악화를 단순히 감기 몸살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감기 증상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다른 병을 의심해 봐야 한다. 감기라고 치부하면서 병을 방치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힘들게 숨을 이어가고 있는 김미숙 환자. 만성 호흡부전 때문에 제 힘으로는 숨을 쉴 수가 없다. 가만히 있어도 호흡이 가빠 말하는 것도 힘들 정도다. 폐라는 게 한 번 앓을 때마다 자꾸 이제 폐활량이 떨어지는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정상 폐활량은 뭐 조금 떨어져도 문제가 아닌데 이제 김미숙님 같은 경우는 워낙 폐활량이 작으신데 거기서 조금만 떨어져도 생활하는데 많이 지장을 받으시니까요. 이번에 퇴원하셔도 또 폐렴 생기지 않게 제일 조심을 하셔야 돼요. 조심하고 예.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예. 몸이 안 좋거나 그러면 폐렴이 먼저 와요. 폐가 약하니까. 그러면 이제 무조건 입원해야 되고 예전에는 뭐 일주일, 2주 이렇게 입원하면 됐는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들어오면 한 달. 입원에 들어왔을 때는 지금 2달을 넘어가고 있죠. 정상적인 기관지는 면역력도 굉장히 잘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나쁜 들어온 이물질을 배출해주는 청소율도 굉장히 좋고 그런 기능이 정상적인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COPD나 천식처럼 만성 기관지 기도 질환이 있어서 망가진 기관지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염증도 더 잘 생기고요. 면역 체계에 변화가 있어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도 더 거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염증이 더 잘 생기고 또 하나가 그런 거 자꾸 나쁜 물질이나 바이러스 이런 거 배출시켜줘야 되는 기능이 청소율이 떨어지니까 가래가 잘 배출이 안 되고 그 안에 염증이 일어나고 되니까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면 폐포에 염증을 일으켜서 폐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세먼지는 여러 가지 경로로 폐포를 손상시켜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다. 그중에서도 초미세먼지는 폐포까지 직접 도달해 호흡을 조절하는 기능을 못하게 하고 외부에서 이물질을 걸러내는 섬모세포마저 파괴해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그 과정에서 체내 활성산소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 폐 조직 내부의 염증 반응을 악화시켜 폐렴으로 발전한다. 기능이 떨어진 폐에 지속적으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 폐암이 생길 수도 있다. 연구에 따르면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 폐암 발생 위험은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 때문에 조기에 사망하는 사람이 연간 2만 명, 폐질환 환자는 무려 80만 명에 이른다. 미세먼지에 포함된 독성 물질은 모세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흘러가 혈관 내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혈전을 유발하기도 한다. 혈관이 막히면 관상동맥 질환과 뇌졸중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한다. 미세먼지가 뇌졸중 발병률을 4배 높인다는 보고도 있다. 초미세먼지는 우리 몸 더 깊은 곳까지 침투한다. 뇌 깊숙이 파고든 초미세먼지는 신경세포를 파괴해 치매와 파킨슨 등 신경퇴행성 질환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침투하는 첫 번째 통로는 바로 코다. 숨을 쉴 때 공기와 함께 들어온 이물질은 곧장 기도로 넘어가지 않고 코 점막에 들러붙는다. 점막은 이를 배출하기 위해 점액을 분비하고 섬모 운동을 통해 목 뒤로 이동시킨 후 콧물과 가래의 형태로 몸 밖으로 내보낸다. 알레르기 비염은 이 과정에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혈관이 팽창하고 점막이 붓는 등 염증 반응이 심하게 나타난다. 염증이 얼굴뼈 안쪽에 있는 빈 공간으로 퍼지면 흔히 축농증이라 부르는 부비동염이 생긴다. 외부에서 어떤 우리 코 점막을 자극하는 물질이 들어오면 재채기가 유발되는데 재채기 자체를 하면서 그걸 코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하는데 콧물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나이가 들면 그런 기능이 좀 떨어져요. 코 점막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들어가면은 기존에 뭐 비염이나 부비동염이 없던 환자도 그런 미세먼지를 우리가 코 속에 들어오는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또 질환이 유발될 수도 있고, 알레르기 비염이라면 코 점막에 생긴 염증인데 점막은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코 안에 염증이 생기면 그 부비동도 같이 점막이 연결돼 있으니까 이웃된 점막이니까 거기도 염증이 생긴다고 봐야죠. 급성일 때는 그 부비동 주위에 눈도 있고 치아도 있고 그래서 귀도 있고 그래서 그 주위에 뻗치는 앞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두통이라든지. 근데 되게 그것이 만성으로 가면 되게 통증은 많이 없어져요. 되게 콧물 많이 나고 코 막히고 후비루, 그러니까 코가 뒤로 넘어가고 또 냄새도 못 맡고 두통은 간혹가다 생기고 그런 증세들이 많습니다. 박지호 씨는 중간에 수직으로 놓여 있어야 할 비중격이 한쪽으로 휜데다 알레르기 비염으로 콧살이 부어 있는 상태다. 거기에 만성 부비동염까지 겹치면서 코로 숨을 쉴 수 있는 통로가 꽉 막혀 있다. 막힌 코를 대신해 입으로 숨을 쉬면서 만성 기침, 콧물과 가래가 목으로 넘어가는 후비루가 심하다. 이것만 해결이 되면 너무 좋겠다. 코가 막히면 짜증도 많이 나는 것 같고, 저는 두통도 자주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술을 하고 관리를 잘해서 완치가 되면 저는 예전의 삶이랑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편해질 것 같습니다. 예. 후비루는 만성 기침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더욱 격해지는 기침. 고통스러운 기침을 멈추게 하려면 수술로 코가 막히는 원인을 제거하고 숨을 쉴 수 있는 통로를 넓혀줘야 한다. 먼저 코와 부비동을 연결하는 통로인 자연공과 그 주변의 얇은 뼈와 점막을 철제한 후 안에 차 있는 놈을 제거한다. 다음으로 코 안쪽을 절개해 콧구멍을 좌우로 나누어주는 비중격과 비중격을 둘러싼 막을 절제한다. 휘어진 비중격 연골은 평평하게 만든 후 환자의 코 모양에 맞게 다듬어 똑바로 세운다. 마지막으로 양쪽에 부어있는 하비갑계를 일부 절제하면 숨쉬는 통로가 확보된다. 수술이 끝나면 스펀지처럼 생긴 패킹을 양쪽에 넣어 비중격을 고정시키고 이틀 정도 지난 뒤 제거한다. 박지호 씨는 만성 부비동염과 비염, 비중격 만곡증이 서로 맞물려 증상을 악화시키고 있다. 코가 막혀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점막이 건조해지고 이 상태에서 미세먼지를 들이마시면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악화되고 염증이 생기기 쉽다. 염증으로 인해 콧물과 가래 같은 분비물이 늘어나면 후비루 증상 역시 악화되면서 기침이 심해지는 것이다. 부비동염 치료와 함께 휘어진 비중격을 교정하고 부어있는 하비갑계를 절제하면 코막힘이 해결되면서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 흔히 부비동염은 수술 후에도 쉽게 재발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내시경이 발달하고 새로운 약물요법이 개발되면서 재발률은 현저하게 떨어졌다. 단, 천식이 있는 환자는 예외다. 천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코에도 질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혹이 생기고 축농증, 만성 부비동염이 같이 동반돼 있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기관지염이 있는 사람이 코에도 비염이라든지 부비동염이 같이 동반될 수도 있고 폐병이 생기는 기전들이 코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니까 폐에 만약에 만성 폐쇄성 기관지염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그거 생기는 기전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똑같이 코에도 적용된단 말이죠. 코하고
그 폐하고 하나의 기관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폐에 질환이 있으면 코도 질환이 있는 걸로. 그래서 그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참 회복이 잘 안 돼요. 자꾸 재발하고. 원래 천식을 가지고 있으셨잖아요. 수술을 받은 지 일주일. 천식 환자인 장영희 씨는 여러 가지 코 질환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그다음에 또 증세가 여기에 보면 이렇게 물혹이 가득 찬 경우에요. 천식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코에 물혹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가 있을 때 또 알레르기 철되면 이게 자꾸 재발하고 들어있는 상태예요. 물혹은 염증 때문에 코 점막이 부어서 생기는데 천식이 물혹을 유발하고 물혹은 다시 비염과 부비동염을 악화시킨다. 콧물이 그냥 그 코피 나듯이 줄줄줄줄 나면서 숨을 못 쉬니까. 그러니까 입으로 이제 숨을 쉬면 또 입이 또 이제 막 건조해지는 거야.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너무 편하죠. 코로 숨을 쉬고 밤에 잠도 잘 자고. 진작 좀 했으면 어땠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좋아졌어요. 근데 여기 뭐가 이렇게 들어차 있잖아. 이게 왼쪽에, 이쪽에. 네. 근데 여기 하얀 것들 보여요, 이렇게? 예. 이게 곰팡이 가루야. 곰팡이로 인해서 축농증이 생겼어요. 예. 이거는 수술을 해서 이걸 제거를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계속 나와, 이게. 그래요? 예. 진균성 부비동염은 약물 치료로는 효과를 볼 수 없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직접 곰팡이를 제거해야만 한다. 수술을 앞둔 김영숙 씨는 원단 가게에서 일을 하며 안팎으로 먼지에 시달리고 있다. 김영숙 씨는 비중격이 오른쪽으로 휜데다 콧살이 부어있고 왼쪽 부비동 안에 곰팡이균이 마치 진흙과 같은 형태로 뭉쳐 염증을 유발하고 있다. 진균성 부비동염은 특히 미세먼지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지 입자에 포함된 곰팡이균은 호흡을 통해 비강과 부비동 점막에 달라붙어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 먼저 병변이 있는 부위의 점막과 얇은 뼈들을 절제해 왼쪽 부비동 안에 고체 상태로 뭉쳐있는 곰팡이균을 제거한다. 수술로 곰팡이균을 직접 제거하지 않으면 염증은 사라지지 않는다. 비어진 비중격은 환자의 코 모양에 맞춰 다듬은 후 똑바로 세워준다. 수술이 끝나고 상처가 아물면 그동안 환자를 괴롭혔던 증상은 사라질 것이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 감염이나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도 취약하고 또 하나가 이제 치료도 잘 안 되고 보통 폐렴의 증상이라고 하면 기침하고 뭐 가래가 누렇게 나오고 몸살이 있고 열이 많이 나고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오지만 노인분들은 열이나 기침, 가래가 없이 폐렴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운이 좀 떨어진다거나 식욕이 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약간 의식이 혼미해진다거나 아니면 약간 헛소리 하시는 거 노안인가 보다라든가 이제 치매가 오셨나 중풍이 오셨나 그리고 그냥 집에 계시다가 보니까 좋아지지 않아서 그때 이제 병원에 왔더니 폐렴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늦게 발견이 되고 좀 심해져서 오시면 치료도 어렵고 예후도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평소 별다른 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도 미세먼지는 되도록 피하는 게 병을 예방하는 길이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외출을 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일반 마스크는 미세먼지를 거르지 못한다. 천으로 된 마스크를 빨아서 쓰는 것도 효과가 없다. 꼭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미세먼지용 마스크는 KF 수치라는 게 있습니다. 코리안 필터의 약자인데요. KF 80은 미세먼지의 80% 이상을 방지를 해준다는 거고 94면 94% 이상, 99면 99% 이상 이제 막아준다는 의미인데 미세먼지 많은 데서 오랫동안 일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외출을 하신다 그러면 KF 80 정도 되는 마스크만 쓰셔도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